주로 유튜브를 기반으로 확산되는 5.18 가짜뉴스. 예전과 달리 콘텐츠의 생산과 유포 방식이 매우 치밀해졌습니다. 확산 경로를 살펴보면 특정인이 발언하면 이를 토대로 유튜브 3개 채널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를 받아 다른 유튜브 9개 채널이 재생산됩니다. 이 콘텐츠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포털, 커뮤니티 등에 무한 확장돼 무려 1248개의 허위 조작 정보로 유통됩니다. 이처럼 인터넷 연결망을 타고 무한 확장되는 5.18 가짜뉴스, 법적 제재 등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없을까? 현행법상 가짜라는 이유만으론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의 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거짓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라고 규정했지만 불법 여건도 까다로워 국외 사업자에게 삭제 명령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작년 5.18 왜곡 폄훼 영상을 포함해 구글에 5,100건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삭제 명령을 이행한 건 0%. 대신 방심위가 방통위법 제25조에 따라 인터넷망 사업자를 통해 해당 인터넷 주소에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일례로 지난 3월 방심위는 5.18 역사 왜곡 동영상 30건에 대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해당 영상물들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유튜브는 주소가 암호화돼 있어 특정 동영상만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결국 구글이 스스로 내리는 방법밖에 없지만 본사의 지침을 지키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튜브는 이용자의 시청 기록을 분석해 관심 영상을 계속 추천하는 구조라서 구독자들의 확증 편향을 더욱 강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18일 구구단체의 광주 집회를 주도한 유튜버 안모 씨.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등 폄훼 콘텐츠를 만든 후부터 급성장했습니다. 보수 채널 구독자들이 그대로 유입된 겁니다. 거리 행진을 하면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야씨, 너희들이 5.18이 뭔지는 알아? 너희들이 5.18이 뭔지는 아자고? 진실을 얘기해야 돼, 진실을. 그렇지 않습니까? 항의하는 시민에게 욕설도 내뱉습니다. 괜히 나대지 말고 야, 조용히 하라고. 집회 참가자들은 그의 행동에 열광합니다. 사인 요청이 쇄도하고 사진 촬영도 이어집니다. 이날 실시간 중계한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동시 접속자가 2만 명에 달했고 후원금도 1,000만 원 이상 들어왔습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5.18 농성단이 구구 유튜버 규탄 집회를 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만원 씨 등 구구 유튜버들이 집회와 방송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있다면서 그 배후에 있는 불법 모금과 탈세, 배임, 횡령 등 관련 범죄 혐의를 밝혀줄 것을 촉구하고 관련 증거와 수사 요구서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왜 지만원이가 저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다니느냐. 돈벌이에요. 계좌번호를 하나 열어놓고 후원금을 받아먹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만원이 수사를 하다 보면은 계좌로 들어간 자금들, 이 흐름들을 알게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선을 넘은 혐오 발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유튜브 등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 가짜뉴스의 생산, 유통 고리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그 규제 담당 공무원들이 그 페이스북 프랑스 현지 법인에 6개월 동안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또 이제 그 유튜브를 만드는 구글로도 조사를 확장해가지고 뭘 조사하냐면은 혐오 발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를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제재를 안 하니까 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 같은 것이 창궐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히 제재를 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삭제를 하거나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과징금을 물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5.18 왜곡 폄훼를 처벌할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국회에선 온라인상의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선 유튜브 등 플랫폼 제공자가 자체 삭제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5.18 망언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홀로코스트법 부정처벌법이 발의된 상태. 하지만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은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용 내기에 그치고 있다 하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방어막을 치지요. 그러나 이쪽 그 정부 여당을 포함해서 개혁 진영이 이건 한 목소리로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역사의식과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할 범국민적 과거사 및 인권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경쟁교육의 틀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5.18에 대한 어떤 가짜뉴스라든가 혹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롱이라든가 그것을 하나의 게임으로 심지어 간주하는, 그래서 그런 성숙한 민주주의의 주체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학습. 광주 5.18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데 어떠한 작동을 했는지 고민해내지 못하고 항상 광주 안에서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가짜 뉴스들이 양산되어지고 있고 5.18에 대한 역사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전 국민이 5.18이 어떤 역사였고 이 역사가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